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양반집이나 관아에서 아이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요? 하는 친구들 아시죠? 네, 우리가 흔히 노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천민에 속해 있던 자들인데 노는 남자 종을 비는 여자 종을 가리키는 말로 이 둘을 합쳐 노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노비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힘든 노동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주인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솔직히 사람이 버티기가 힘든 것들이잖아요. 특히 힘든 노동 같은 경우는 남자 노비들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심했다고 하는데 과연 여자 노비들은 어떻게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1급 비밀 조선시대 여자 노비들의 삶 편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여자 노비들의 삶을 알아보려면은 일단은 이 조선시대 노비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야 합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일상 자체가 극심한 노동 그 자체였는데 이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죽어버리거나 주인집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정도였죠. 실제로 이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은 조선 전기에 도망 중인 노비들만 무려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 우리 장혁 형님이 전성기 찍었던 추노였던 거고, 아니 근데 도망친 노비만 100만 명이면은 도대체 조선시대의 전체 노비 수는 얼마였던 건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조선시대 인구 1000만 명 중에 약 400만 명 1000만 명 중에 약 400만 명이 노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0%가 노비였던 거지. 그걸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은 2천만 명 정도가 노비라는 거야. 전국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요. 그런데 사실 한반도에 처음부터 이렇게 노비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을 개국하기 직전에는 어느 한 지역의 인구 162명 중 노비는 7명 약 4.3%밖에 안 됐다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게 40% 거의 10배가 넘게 불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왜 조선시대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노비가 많아지게 된 것일까요? 조선시대에 노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면은 부인이나 딸을 노비로 팔기도 했고, 남편이 도박에 빠져 돈을 갚지 못하면은 부인이나 딸을 채무자에게 넘기기도 했죠. 뭐 진짜 물건처럼 사람들을 팔았던 거야. 그런데 노비의 수가 이렇게 급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양천교혼이었는데요. 양천교혼이란 양인과 천민의 혼인을 뜻합니다. 이 양천교혼은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에는 불법이었죠. 그러다 보니 고려시대에는 노비의 수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양천교혼이 허용되었고 양천교혼의 사례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하죠. 솔직히 노비끼리 결혼시키는 것보다 노비하고 양인하고 결혼시키는 게 더 이득이니까 뭐 주인집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거지. 자기 노비 한 명이 더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양천교혼으로 양반들은 재산이 늘어났지만 나라 자체가 큰 손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노비들은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거든. 진짜 말 그대로 물건처럼 취급되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사람으로 안 봤던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국가는 생각보다 이게 좀 손해가 큰데, 야 이런 거는 계획에서 없었는데 요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국왕들은 노비를 줄여야겠다 라며 정책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세종의 아빠 태종이었습니다. 야야 안 되겠어. 이제 앞으로 양인 남자와 여성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냥 다 양인시켜줘. 오케이? 바로 아버지의 신분을 따른다. 종부법이었죠.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게 당시 이 양반 사대부들은 여성 노비를 첩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반과 첩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은 노비가 될 수가 없었고 노비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줄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다시 이득을 보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바로 이전까지 꿀 빨던 양반들이었죠. 근데 이 양반들 알잖아. 이런 거 눈 두고 못 보는 거. 전하, 종부법이 인류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사옵나이다. 아니 어떻게 노비 따위가 양반에게 시집을 온다는 말입니까, 전하? 말이 되는 소리를 짓거리하니 하십시오, 전하. 이러기 시작했고 반발이 계속해서 심해지자 결국 세종 14년에 이 종부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후 1485년 성종 때 일천즉천, 즉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노비면은 자녀는 무조건 노비다라고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자 당연하게도 조선의 노비 수는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당연히 세금을 내거나 병역을 맡을 사람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또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 다시 법을 수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메비우스에 띄인 거지 이게. 어쨌든 그래서 야야 이제 안 되겠어. 양인 여성과 남성 노비 사이에 결혼해서 낳은 애들은 양인으로 다시 돌려줘버려. 요렇게 바뀌게 되었죠. 이 법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고 해서 종모법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노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과 군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국가에서 노비의 수를 줄이고 평민의 수를 늘리려는 정책들을 펼치며 이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군역을 해결해야 하다 보니까 그 해방된 노비들은 대부분이 남자들 뿐이네. 여자를 군역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들만 풀어줬던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 노비들의 생활은 거의 다 똑같았던 거지. 아니 사실 전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버렸는데 바로 남자 노비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한 착취와 매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노비들은 대체로 여자 노비들이 거래가 되었는데 일단 팔려가는 동시에 심한 노역은 기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타까지 당해야 했죠. 뭐 주인의 말은 곧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노비는 그냥 잠자리 상대로 쓰려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주인이나 주인 아들이 잠자리 상대로 사용하는 거는 특별한 일도 아닐 정도였죠. 뭐 집에 좀 높은 손님이 오면은 이쁜 여노비 골라서 그냥 쓱 넣어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진짜 뭐 물건으로 보고 선물로 줬던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노비가 좀 이쁘다 그러면은 아예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기 혹시 비밀이 노비 주인 되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저 그 너무 이쁘다고 해서 그런데 하루 빌려주지 않으실래요? 네 뭐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주인의 허락만 있으면은 노역은 물론 자신의 몸까지 바쳐야 했던 게 조선시대 연호비였다고 합니다. 사실 연호비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된 이유는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법 때문이었는데 바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법으로 아랫사람이라면 윗사람을 고소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법이었죠. 뭐 당연히 최고의 아랫사람이었던 노비는 윗사람인 주인을 고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고소라도 하는 날이 오면은 연호비는 바로 교형에 처해질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자신을 다른 손님에게 성적인 도구로 내어주었다고 해도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오히려 말하면 교형이니까. 자 그럼 진짜 주인은 노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냐?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아무리 주인이라도 법적으로 노비를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죽이면 진짜 큰 처벌을 받냐? 그건 또 아닌데 주인이 노비를 죽였을 때 받는 가장 큰 처벌이 가까운 곳으로 유배 가는 정도였다고 하니 뭐 말 다 했죠. 근데 사실 이 가벼운 처벌조차도 관리에게 뇌물 좀 주면은 안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 주인이 여자 노비를 첩으로 삼았다가 주인의 처와 엄마가 여자 노비를 때려 죽이고 흥인지문에 갖다 버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가해자들은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여노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는데 주인에게 팔려온 값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금지하면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냐? 제가 아까 말했던 드라마 추노 다들 아시죠? 그 드라마에 나왔던 추노꾼들한테 쫓기게 되는 거예요. 운 좋게 그 추노꾼한테서 도망쳤다고 해도 또 다른 노비 매매상에게 납치되어 다시 매매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도 남자 노비는 마음을 먹으면 탈출이 가능했지만 또 여자 노비들은 도망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뭐 혼자 다니는 여자는 그냥 노비로 간주했다고 할 정도니까 여노비가 도망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다고 보면 될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국가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뒀대? 관리는 무슨 아예 군관들에게 여노비를 지급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우선 조선시대 무과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출신 군관이라고 해서 각 지방으로 배치를 받게 됐는데 이게 고향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국가에서 막막한 거지. 그럼 이제 어디서 생활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지역에 있는 관 소속 기생집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기생수보다 군인수가 많잖아. 그럼 이제 주인이 있는 연호비들의 집에서 살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배정받은 연호비는 군관들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해야 하는 거죠. 물론 그 다 해야 한다는 거에는 군관의 성욕까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럼 놀랍게도 이런 개인 소속 노비들은 생각보다 좋은 대우였다는 겁니다. 바로 조정이나 지방 관하에 소속된 여자 노비들은 이보다 더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뭐 그냥 관하에 근무하는 모든 남자들의 공동 소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리들의 공동 소유가 되어서 허드렛 일은 물론 성적인 착취까지 그냥 평생을 의무처럼 해야 했습니다. 관하 소속 노비들은 개인 소유의 노비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 노비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개인 소유의 노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냐? 일단 관하 소속 노비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당연히 관하 소속 노비가 되어야 했고 추가로 나라에 영모가 발생했다. 그럼 대량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영모에 가담한 남자 가족들은 참수형에 처했고 그 딸과 부인은 모두 노비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양반에서 노동력 및 성착취를 당하는 노비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다른 수준의 신분 상승이었던 거지. 뭐 어쨌든 진짜 심한 수준의 관노비든 사노비든 오늘날 없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